청해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3, 4교시에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줄여서 사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수학 문제 푸는 게 더 좋은데 우리 오늘 체육 창체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4가지 그림으로 우리가 왜 이 수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익숙한 이모티콘이죠. 이 이모티콘은 내가 스마트 기기 하면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죠. 또 뭐 탭, 맞아요. 여러분 탭 이용하는 학생도 있죠. 이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소통, 말풍선 얘기 잘해줬어요. 소통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면 상대방 얼굴에도 스마일, 또 내 얼굴도 스마일, 그리고 이 인터넷을 모두 이용하는 연결된 사람들 모두 다 스마일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모두가 사이좋은 세상이 되는 것, 이 강의 그래서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청해초등학교 다니고 있죠. 저는 푸른나무 재단 이런 곳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푸른나무 재단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게 된 아빠가 우리 아들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니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겠다 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모아서 만든 단체가 바로 푸른나무 재단의 전 청해단,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라는 곳이에요. 25년이 흘러오면서 여러분들의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또 가장 여러분들이 요즘 친숙하게 가지고 있는 미디어, 인터넷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저희가 카카오톡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카카오톡에 카카오 임팩트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교육이 끝나고 푸른나무 재단 강사님이 학교폭력 예방하던데라고 했었는데 라고 한다면 제가 떠나고 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일이 생길 때 저희 재단 전화번호 아주 외우기 쉬워요. 여기 보면 1588, 9128. 우리 1388보다 또 어렵네요. 112보다 어렵네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1588이 피자나 치킨을 주문하는 대표 번호였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알아요라고 해요. 9128은 구원의 팔로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폭력으로부터 나와 내 친구를 구원해 주는 팔, 9128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랑 다른 건 뭐냐면 이제 고학년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노출이 더 심하게 될 수 있고 피해 상황도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푸른나무 재단의 역할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할애하시는 게 가능한 게 진짜 제가 먼저 오전에 했던 게 저희 전체 프로그램 중에 6개 프로그램 중에 제일 실시간 없이 그냥 굴러가는 거여서 그때는 좀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좀 짧고요. 5, 6학년 부분에서는 좀 더 할애를 하실 수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가끔 추가할 때는 우리가 왜 카카오와 함께 이 활동을 하게 됐냐면 건강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언급으로 카톡 왕따 뭐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 전화번호, 그다음에 헬프랑 호흡, 그리고 원래 혹시 지금 한문을 잘 몰라요. 사자성어도 모르고. 근데 견원지간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동물 중에서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양이랑 강아지. 하지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디지털 시민으로 양성해줄 중요한 임무를 띄고 온 이명희 강사입니다. 자, 그럼 이명희 강사님 오늘 우리 6학년 일반 교실에 왜 오셨나요? 바로 이것 때문에 왔어요. 뭐냐고요? 뭐지요? 그렇죠. 딩동댕. 이건 바로 선이에요.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선을 이어주고 지켜주는 것을 할 거예요. 자, 선을 이어주고 지켜준다? 뭐지? 자, 오늘 이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대개 보면 이름이 앞에 있거나 요즘은 또 칸막이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의 이름을 알겠죠. 세라,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세라랑 저는 처음 만났어요. 그쵸? 세라 오늘 처음 봤죠? 네, 처음 봤어요. 이렇게 처음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이 세라와 제가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민교육이 끝날 때까지 잘 이어지면 이 선은 나중에 만났을 때 디지털 강사님 세라 막 이러면서 나중에 반가운 관계로 이어지게 되지만 제가 이제 오늘 교육하는 동안 세라가 잘할 때 세라 기발한데? 어떻게 그걸 생각했어요? 세라님 역시 최고예요 라고 존중해주고 배려하면 이 선이 잘 이어지겠지만 세라님 만약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선이 끊어질 수도 있을까요? 딩동댕. 네,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저는 학습자를 보지만 학습자는 TV나 다른 것을 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켜놓으면 하죠. 맞아요. 세라님 잘 알고 있네요. 제가 세라님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이 선은 끊어지게 돼요. 자, 아까 제가 세라님을 칭찬할 때 세라님 잘했어요. 멋있어요. 최고예요. 이랬는데 잘했어요의 같은 말인데 세라님 잘 보세요. 잘한다. 자, 같은 잘했어요인데 세라님 지금 기분 어떠세요?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선은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의 내용과 억양, 표정 이런 것에도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과 관계는 얽히고 설키고 더 나아가 끊어지고 소외되고 외로움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여기가 이제 서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민이라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정직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세라님 이렇게 하면서 존중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려운 게 있나요? 도와줄까요? 또 여러분들도 친구에게 도움을 먼저 주는 배려하고 이러한 소통을 하는데 나 혼자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협동을 했을 때 아름다운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모두 연결이 되고요. 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뿐만 아니라 우리 교실에서 또 우리 청해초등학교 더 나아가 우리 청해동 대한민국 전 세계가 모두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디지털 에티켓을 지키는 디지털 시민이에요. 지금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는 단어 나온 것도 있고 모르는 단어 나온 것도 있는데 디지털 세상,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시민 우리 하나씩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아까 이 상자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준비할 때 와서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데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의 상자는 언제 열리냐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민 인증서를 획득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그 인증서가 바로 이 비밀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비밀의 상자에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서를 획득하도록 합시다. 자, 이 시간 집중하고 경청해 주시고요.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들고 표시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원래 강의한 모둠 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 아시다시피 학급에 가면 너무나 다양한 학습자들이 있죠. 특히 급식 시간도 아닌데 숟가락을 들고 오는 학습자들이 계세요. 그 학습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은 학습과는 좀 다른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모두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니까 즐겁게 참여해 달라고 하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질문 손 들고 할 때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집중해 주시고 경청 또는 다른 모둠이 발표할 때 집중이 필요하다면 이 짝짝이를 지금 좋아요. 이렇게 저를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 모두 지킬 수 있죠? 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미션이 뭔지 알고 시작해야겠죠.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시민. 이것도 어려운데 디지털 링크는 또 뭘까? 자, 여러분 디지털 링크, 디지털 시민으로 링크인데요. 여러분 링크가 뭐예요? 그렇죠. 웹 주소. 우리 맨 위에 창에 보면 www. 막 있는 거 있죠. 우리 청해초 ER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주소, 링크, 우리가 가야 될 그 주소,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주소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터넷 이용하는 시민들이 되기예요. 자, 여기도 한번 요거 짚고 갈게요. 사이버 폭력이 뭔지 이해하고, 아까 제가 저희 푸른나무 재단 전신이 청해단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방법 대처법, 그다음에 디지털 에티켓을 지키는 거, 요게 목표이라는 거 알고 이제 이 수업 진행하시면 되죠. 자, 초등학교 고학년 형님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알고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사이버란 무엇일까요? 사이버, 가상의 세계 좋아요. 좋아요. 인터넷 좋아요. 네. 그쵸.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사이버 폭력이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여기 사이버 폭력 박사님 계십니다. 네, 저한테 좀 이따가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개는 여기 사이버 폭력에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언어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도 다 했고, 그러면 종류는 뭘까요? 그렇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것들이 모두 종류다.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사이버 폭력이네요. 그러면 우리 사이버 폭력에서는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사이버란 말 그대로 온 지구가 정말 바로 옆에 없지만 옆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연결이 된 세상이죠. 이거를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우리 물고기 잡을 때 그물로 잡는다고 생각해 봐요. 이 그물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아 올릴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라도 끊어지면 물고기들이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터넷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구멍으로 우리들은 모두 소외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가상세계지만 우리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와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쇼핑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예전에는 마트에 직접 가서 장을 봤지만 지금은 클릭으로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물건이 오는 것처럼 가상 세계가 우리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다 얘기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잠깐 놓쳤던 사이버 폭력, 근데 우리 아까 정희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 누군가는 사이버를 이용하는 사람, 사이버 그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폭력적인 말도
또는 이후에 우리 현실과도 연결된다고 했죠. 이후에 우리 생활로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 상대방에게 불쾌함, 고통,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바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해요. 그 사이버 폭력 중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언어 폭력이 있고 또는 SNS 왕따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 사실 모르는 거 없어요. 그렇죠? 혹시 모르는 거 있을까요? 네, 6학년, 5, 6학년 정도면 다 알아요. 그런데 혹시나 지역적인 어떤 뭐 상황에 의해서 뭐 스토킹을 모른다거나 그리고 또 명예훼손과 모욕을 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잠깐 강사님이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사람을 창피하게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소문을 내는 것. 약간 공연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공연성으로 따지면 모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욕은 이유는 없어요. 내용은 없이 욕설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학생들도 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기준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에 화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언어 폭력. 벌써 힌트가 첫 줄에 나왔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협박 등을 가하는 행동.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이버 폭력이요. 네, 사이버 폭력 중에 우리 아까 종류 배웠던 사이버 언어 폭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이버 언어 폭력은 사이버 공간,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사실 여러분 필터링이라고 알아요? 게임할 때 보면 욕설 같은 거 못하도록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서 댓글에 안 좋게 써놓고 욕설이 들어가 있으면 그 댓글을 삭제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진짜 교묘히 욕설 아닌 욕설 같은 거를 조합해서 만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내용들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친구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좀 침체된다 뭐 그러면 그냥 혹시 내가 이런 비슷한 사례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자기 얘기로 들어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건 이제 이게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네,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아까 잠깐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자, 디지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을 목적으로, 목적이 좀 안 좋네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이트 공간에 사실이든 거짓말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 이건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역시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딱 찝어내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두구두구. 상대방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남색 옷을 입고 이름표를 달고 왔던 그 머리 긴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공간에서 누구예요? 그렇죠. 오늘 디지털 시민 강사 이명희 선생님인데 요렇게 누구라고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특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 요거는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네요. 역시 오늘 제가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릴 때는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자, 세 번째 문제.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대요.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보내줘.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문자나 영상 등을 보내고 특히나 어떤 기분 나쁜 아주 불쾌한 성동영상 일명 여러분 야한 동영상 이러죠. 불법 동영상 등 뭐 이런 신상 정보 게시글로 불쾌감, 위협, 두려움, 고통을 느끼는 이거는 사이버 폭력 중에 뭘까요? 사이버
그렇죠. 사이버 성폭력이에요. 자, 그럼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또래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사이버 성폭력이 뭐냐면, 친구한테 자꾸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간과하는 게 친구들이 새끼손톱을 찍어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보낸다든가, 내 거 아니면 되죠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찝어주시면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새끼손톱이든 발톱이든 발 뒤꿈치든 어쨌거나 내 신체를 함부로 보내주지 않는다를 얘기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본인의 사진, 자기 사진도 그렇고 남의 사진을, 자기 사진을 원치 않는 사람한테 자꾸 보낸다거나, 또는 남의 사진, 이거 딥페이크죠. 요즘에 또 문제되는 거. 전문적인 용어는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남의 사진과 야한 사진을 합성하여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이런 일도 바로 사이버 성폭력이 되고요. 요즘에는 사이버 성폭력의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좀 만약에 6학년 중에 이런 거에 좀 처음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요즘은 갖고만 있어도, 내가 다운을 받아도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자, 이제 마지막가요? 하나 더 있나요? 우선 볼게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계속하여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이게 뭐죠? 아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했던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은요, 메시지로 매 시간마다 사진을 보내거나 너 어딨어? 라고 계속 귀찮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SNS에 개인 신상 정보를 캐내서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쓰면서 괴롭히는 것, 이런 것도 바로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 이게 중요해요. 장난으로 한 번만 해도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으로 괴롭히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리거나 괴롭히어 상대방을 고통에 이르도록 하는 행동, 이건 뭘까요? 네, 사이버 따돌림이에요. 이 사이버 따돌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친구를 이름을 불러서 그 친구의 안 좋은 얘기하거나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친구를 초대해서 그 친구만 남겨두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나가버려서 외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친구가 분명히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초대해서 이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저격하고 괴롭히는 행동. 근데 이 사이버 따돌림이나 기타 사이버 폭력들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교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또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안 보면 그만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내가 그 친구랑 대면하지 않아도 괴롭힘을 당해요. 또 학교에서 이 친구랑 내가 피해서 나 집에 왔어요. 그러면 내가 쉴 공간, 숨을 공간이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24시간 365일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 공간에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 폭력이 없는 건강한 디지털,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사이버 폭력 24시간 365일 쉴 틈 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떤 문제가, 왜 그래서 24시간 쉴 틈 없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이버 폭력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받던 친구들이 또다시 가해.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가 계속 무한, 순환 반복되는 일이 벌어져요. 특히나 여러분들, 친구가 나한테 욕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폭력이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장표가 막 넘겨갔나요? 이거는 받은 대로인데? 그러면 나중에, 네, 이거는, 네, 할게요. 네. 가해자, 피해자가 무한 반복되는 이유가
아까 문화 이야기 했잖아요. 그 선생님이 뭐 초등학교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기 대화방이 있어요. 6학년 8반.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교에 6학년 7반까지 있다면 없는 가상의 방을 이해하시면 돼요. 6학년 8반 SNS 대화방이 있어요. 거기에 A 친구가 야, 명희 어제 방구 꼈는데 걔 완전 스컹크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명희 이꼬르 스컹크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절친 친구 B가 야, 네 냄새도 만만치 않아. 너는 스컹크 100마리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A의 친구 C가 바로 야, B 너 명이랑 꺼져. 이렇게 욕을 쓴 거예요. 그러자 또 나의 친구 D가 우리 한글의 아름다운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이버 언어폭력, 모욕까지 나왔죠. 사이버 언어폭력 모욕을 저지른 사람은 A, B, C, D 중에 누구일까요? 그러면 뭐 욕설을 직접 했다는 요렇게 요 CD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친구들은 알아요. 맞아요. 이 친구들 이 대화 내용을 캡처 떠서 신고하면 모두 다 사이버 폭력 가해자예요. 그런데 B 친구가 이렇게 한 것에 C는 왜 여기다 욕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폭력이다라고 인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관자들이 더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6학년 8반에 30명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욕설과 모욕을 한 친구 4명 말고 저를 포함한 26명은요. 이걸 그냥 다 보고 있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근데 이 방관이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욕설을 해도 괜찮은 문화가 되면 나도 언젠간 누군가로부터 욕설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학교 가는 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실제로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던 사이버 폭력이 일어났던 학급에 친구들도 방관자로 있던 친구들도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로 있던 친구들도 무의식에 또 다른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해가 순환되는 것, 방관자적으로 있는 것이 사라져야겠지요. 자, 그러면 사이버 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제가 먼저 읽을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해요. 자, 내가 먼저 존중하고 보호해 줄 때 남도 나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상처를 주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요. 네, 맞아요. 여러분은 폭력이라고 하면 몸에 나는 상처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몸에 난 상처도 치료 기간도 길고 힘들죠.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는 더 치료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렵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3. 온라인상에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나 글을 함부로 주고받거나 유포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가짜뉴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가짜뉴스가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4년 전에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정말 마트에 가갖고 부끄럽지만 라면이랑 물, 쌀을 엄청 사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쟁 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그냥 소문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들은 소식이나 이런 것이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인지 좋은 정보인지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 사람에게 나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개인정보 뭐 있어요? 이름, 그렇죠. 이름, 내 전화번호, 주소. 여러분 혹시 주민등록번호 있죠? 네, 그것도 개인정보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 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함부로 남에게 알려줘서는 안 돼요. 특히 예전에는 선생님 딸이요. 학교 앞에서 무슨 학원이 막대사탕 준다고 그거에 혹해갖고 제 전화번호를 거기다 쓴 거예요. 지금 선생님 딸이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동네 미술학원에서 미술을 배워야 대학을 잘 간다고 아직도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구하지 않아요. 5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거나 싫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요. 오해를 받거나 싫어할 만한 행동을 실수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건 정말 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거나 무언가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낼 때는 3단계 늠틱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 보내도 되나 한번 검토. 안전하군. 3초 생각하고 그 다음 틱하고 전송하는 습관을 여러분 들이도록 하고요. 요 DM에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언동, 상대방의 언동, 말과 행동으로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진짜 갑돌이랑 갑순이 존중하고 잘 해줬는데 배려해주고 그런데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잘했어요. 하지 마. 자, 그런데 단호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 마. 왜냐면 저희 재단에 학교 폭력을 일으킨 학생들이 와서 저희 상담 교육을 받는데 와서 대부분 하는 첫 번째 변명이 뭐냐면 아이 선생님 걔가 싫단 말 안 했다니까요. 하지 말란 말을 안 했어요. 나는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라고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친구한테 그런 변명거리를 주지 않으려면 우선 내가 싫다라는 의사표현은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보복 대응하지 않아요. 아까 선생님이 대화 예시로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내가 명의를 도와주고 싶더라도 거기에서 너는 스컹크 100마리를 합친 거야 라고 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내가 또 그 친구한테 대놓고 욕설을 하는 것은 나 또한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디지털 시민이잖아요.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비난이나 욕설의 메시지를 받은 경우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내용과 함께 증거를 저장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또 놓치는 거 하나가 나중에 이 친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요. 물론 내가 이용하는 통신회사 서버에 남아있긴 하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문자 메시지 받았는데 이거 뭐야 얘 또 보냈어. 기분 나빠하고 삭제하지 마시고 그때는 캡처를 해놓는 거예요. 선생님 캡처하는 방법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들 전화기 캡처 쉬운 방법 있어요. 그냥 손으로 쓱 하면 캡처가 돼요. 여기 아래에 버튼 양쪽을 위를 두 개 딱 누르면 또 캡처가 돼요. 잘 모를 때는 어른에게 우리 주변에 어른은 우리 보호자도 계시고 선생님 계시죠. 직접 보여줘서 보여드리고 이거 저장하고 싶어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해요. 절대 그 친구한테 내가 잘못해서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뭐 행동을 잘못했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5번이에요.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므로 자책하지 않아요. 여러분,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령 제가 예시를 들 때 제가 오늘 우리 6학년 일반 친구들 만나고 짝짝이를 실수로 여기다 놓고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일반 교실에 짝짝이 놓고 왔다 해서 불이 나게 왔는데 짝짝이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하면 친구들은 제가 잘못했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른들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지만 나한테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실수를 넘어 큰 나쁜 일을 한 거다. 그러면서 연계되는 게 은행에 선생님이 ATM 기계,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TM 기계를 얘기하시면 돼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다가 지갑을 놓고 왔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때는 10종 팔고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럴 때는 학급에서, 왜냐하면 학급에서는 어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사소한 것을 잘못한 것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교사님들이나 가정에서 많이 그렇게 훈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넓혀서 규정화된, 법으로 규정화된 것을 이야기하면 학생들도 많이 그거는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도 하되 무언가 명확한 기준을 얘기할 때는 누구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혼동이 없게 얘기하시면 돼요. 맞아요. 나의 지갑을 가져간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난받는 것은 아니죠. 남의 물건을 욕심내. 반대로 내 친구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건 그 친구의 성격이니까 그 친구를 내가 비난하거나 욕을 해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이버 폭력 예방법, 대처법 이것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디지털 시민이고요. 이 시민들이 해야 되는 약속. 가령 여러분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에티켓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길 건널 때 무단횡단 하나요? 무단횡단 하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휴지 버리나요? 안 버리죠. 우리 교실에서 친구들과 안전하게 생활하죠. 이런 게 바로 에티켓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이용하는 사람들, 디지털 시민들이 지켜야 될 에티켓은 존중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시민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 볼까요? 디지털 시민은 우선 디지털 기기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요, S회사 폰인데 저는 A회사 핸드폰을 이용할 줄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누가 A회사 핸드폰을 선물해 준다면 제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그것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디지털 시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유롭게 활동하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디지털 시민이고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민 교육을 받고 오늘부터 여러분 디지털 시민, 이전에도 잘했겠지만 인증서 1일 오늘 여러분들이 받고 비밀의 상자를, 선물을 획득하게 될 거예요. 자, 올바른 인터넷 이용 수칙. 자, 첫 번째는요, 보호자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인터넷에서 알고된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중간에 팁 얘기하고 해서 했는데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예시를 하나씩 들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유료 게임 사이트. 특히 보호자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나 아까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족 중에 누구 계정을 대신해서 이용하는 거. 그거 가족이지만 그것도 명의 도용이 된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 온라인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개인정보, 특히 우리 학교 우리 인터넷 실습실 있죠.
정보 검색실에 어떤 포털 사이트 이용하다가 로그아웃 하지 않고 그냥 X만 닫고 나왔다가 그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 기능이 있으면 내가 마지막 창에서 다시 열리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아웃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사디대 뉴스 팩트 체크를 처음에 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스토리 링크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 활동하고 개별 활동 하는 거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어야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둠으로 6모둠 앉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12페이지일 거예요. 12페이지. 네,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우리가 3개의 인터넷 기사를 만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활동 방법이 여러 개 있죠. 자, 3개의 인터넷 기사 보면 첫 번째 뉴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성 댓글 더 이상은 안 돼. 딱 아직 기사를 접하기 전이지만 우리 어떠한 글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쓴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에게 수치심을 주다. 이거 우리 아까 개념 정리했을 때 뭐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사이버 명예훼손. 마지막은 제가 읽을게요. 단체 채팅창에서 여러 명이 한 명에게 욕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폭력 더욱 심해져.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이버 따돌림. 자, 그러면 우리 모둠에서 3개의 뉴스거리 중에 어떤 거를 우리 모둠에서 연구를 좀 해볼지 한번 선택해서 저한테 말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자석은 예전에 우리 저학년들 노래 가사 만들었던 자석판인데 그 자료는 이제 이용 안 하고 폐기되면서 빈 블랭크 칸이 있었길래 그것만 이제 남겨놓고 이제 버린 건데요. 요렇게 해서 6모둠 자석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선택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1모둠하고 3모둠이 사이버 언어폭력 기사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고 2모둠은 사이버 따돌림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도 그것을 선택한 걸 칠판을 보고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학생들이 모둠에서 먼저 선택하는 모둠에서 우리 사이버 따돌림 할게요. 뭐라고 하는데 만약에 눈치 보고 잘 안 하는 모둠 있으면 여기 뽑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뽑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책상에 붙이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여기에다도 이렇게 학급에 가면 왜 종이컵에 이거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그러면 우리 1모둠은 사이버 명예훼손 기사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누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 그럼 사이버 명예훼손 하시고 그다음에 따돌림 할까요? 그다음에 언어폭력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모둠에서. 자, 그러면 여기 읽어보고 원래는 저희 활동지가 이게 리뉴얼 됐어요.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리뉴얼이 됐어요. 우리 지금 책이랑 똑같은데 이거를 모둠에 한 장씩 줍니다. 모둠에 한 장씩 주고 자, 우리가 맡은 기사에 여기 폭력의 유형, 종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맡은 뽑은 거 여기다 쓰면 돼요. 그리고 사건 개요는 여러분 육하 원칙에 의해서 A가 B에게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생각해 보기는 여기 아래에 보면 여기 이렇게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A와 B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서 이렇게 칸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A가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 보기, B가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 그다음에 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더 생각하기 부분에는 놀리는 상대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험담을 해도 괜찮을까? 그러면 A군이 잘못한 건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다가 기록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활동을 자 우리 학급 시계로 한 7분 8분 이렇게 주시고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세요라고 하시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이게 나중에 우리 스토리 링크와 연결이 돼요. 지금 여기에 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 여기 사이버 언어폭력과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은 그냥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또 뽑으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기사가 이거랑 연결이 돼서 스토리 링크로 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둠 활동에 한번 그거를 해보고 발표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같은 사건 기사가 두 그룹이 나오잖아요. 두 모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사건 하나의 발표를 같이 그러니까 1모둠이랑 2모둠이 사이버 따돌림이었다. 그러면 기사에서 폭력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여기 더 생각해 보기를 주안점으로. 그래서 사이버 따돌림 끝나고 사이버 명예훼손 끝나고 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데 여기 잠깐 선생님들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해볼게요. 자, 악성 댓글 먼저 해볼게요. 자, 이제 우선 이거 그룹 활동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우리 1모둠과 2모둠이 악성 댓글에 대해서 기사를 연구했는데 자, 이 사이버 폭력의 종류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악성 댓글, 네, 그리고 사이버 언어 폭력이 되죠. 자, 사건 개요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 기사 언어 폭력 누구셨죠? 네. B의 계정에 있는 게시글에다가 보복 행동을 했어요. 네, 사건은 보복을 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복의 행동을 하면 안 됐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A랑 B는 이 사건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지 우리 1모둠, 2모둠 각각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A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A는 B에게 화가 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네. 그 댓글을 지우라고 요청을 했었어야 돼요. 네. 폭력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그 글로 인해서 너무나 속상하니까 그 글을 삭제해줘라고 한대요.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다른 모둠에서 우리 그럼 B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딩동댕 맞아요. 우리 어둠티 3초의 법칙 있었죠. 먼저 이거를 올리기 전에 이 친구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건지 나는 이거를 과연 책임질 수 있을런지 고민을 하고 올렸었어야죠.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기사를 같이 이어나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그룹 활동이고요. 그룹 활동 말고 개인 활동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근데 역시 이거를 분류할 때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비율이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게 보면 지금 제가 네 학교를 갔는데 이상하게 네 학교 모두 6줄로 앉았더라고요. 그러면 1분단, 그러니까 1줄, 2줄은 뭐 사이버 명예훼손, 3줄, 4줄은 뭐 따돌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인이 발표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모두 다 참여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지금 그룹 활동과 개인 활동 이해되셨어요? 네, 개인 활동 워크지는 여기 12페이지에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워크북을 하려고 해서 개인 활동 하는 건가요? 네, 개인 활동은 별도로 나가지 않고요. 이 워크북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나중에 코로나 종식되면 요 그룹 활동 활동지가 배달이 될 거고요. 네. 네, 여기
사실은 이 수업의 주안점은 우리 네컷 만화, 네, 스토리 링크, 스토리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례 분석을 하면서 그룹 내에 나눔을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어떤 것이 사이버 폭력의 유형인지, 그리고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세 번째 여기 그 사이버 따돌림 부분에 대해서 요 아래에 더 생각해 보기 부분이 있거든요. 강사님들께서도 지금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책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더 생각해 보기 부분을 기사를 분석한 개인 또는 모둠의 의견도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A에게 어떠한 공감에 또는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보복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후속 활동이 더 생각해 보기가 시간이 좀 많이 할애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대놓고 지칭을 하지 않더라도 그건 역시 사이버 폭력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부에서 그렇구나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후속 활동으로 여기 더 생각해 보기가 좀 중점으로. 기사 분석은 기사만 읽어도 육하 원칙에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생각해 보기 칸이 넓은 이유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서로 공유가 되었으면이고요. 제가 가장 좀 기사를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이 3단계로 되어 있어서 이 사이버 따돌림 부분에서요. 여기 고통스러운 이유,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잖아요. 쉼이 없어요. 24시간 365일 공간, 시간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고 이 피해의 심각성이 어마무시하다는 것. 그래서 나도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문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내용이 많아요. 세 번째 사례가. 그래서 사이버 폭력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폭력의 특징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각할 수 있고 피해도 크고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급속도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단체 채팅창을 금지하는 방법. 이 부분에 공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의외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없애야죠. 안 해야죠. 못 쓰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우리 교실은 못 쓰게 해요 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강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전에 핸드폰 1세대 어떤 거였어요? 벽돌이었죠. 만약에 그 단계로 돌아간다면, 또는 삐삐 이용하셨던 세대시잖아요. 삐삐 세대로 다시 가라고 하면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문명에 이제 미래 사회에 우리의 정말 어찌 보면 저는 신문 기사를 많이 좀 스크랩을 하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쟁걸음으로 가는데 우리가 만나는 학습자들은 성금성금 가고 있다는 것에 정말 저 충격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사라도 공유해 놓고 이것이 나중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 좀 고민을 하는 편인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요. 미래 사회는 진짜 AI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광고에서 이 로봇이 이제 교통사고 당한 사람 걸을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청각 장애인에게 들을 수도 있게 해주는 정말 신기술들이 함께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디지털 기술 이렇게 좋은 걸 여기서 폭력이 나니까 멈춰야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우리가 지금 바로 비록 딱 첫걸음을 뗐지만 디지털 시민 교육, 우리 4D세 교육을 받는 것에서 저는 의미를 찾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 교육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무조건 막는다고 이게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야.로 함께 이런 것도 그렇구나 공감하고 당위성을 갖고 있도록 그리고 그러면 디지털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 중간중간에도 이 교환 자체로만도 굉장히 완벽하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서서 다 나온 것처럼 공감하고 아름다운 말, 뭐 칭찬하는 말, 존중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장난으로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세라님에게 잘한다가 정말 존중을 담아서 잘한다와 비난을 담아서 잘한다는 진짜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그냥 글로만 볼 때는 그리고 가끔 크크나 히응히응 하나만 넣는 거라도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3초간의 여유로 한번 생각해 보고 나라면 어떻게 될까 공감의 시간을 가지면 사이버 따돌림이나 명예훼손, 언어폭력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해서 애들이 뭘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첫걸음을 뗐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강사님들 그래서 참 귀하고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토대로 그러니까 사전 지식으로 좀 더 본인이 이것에 습득한 것 후속 작품으로 디지털 시민으로 스토리 링크를 바로 이어지게 돼요. 사실은 시간이 지금 우리가 약간 오버됐어요. 예, 약간 오버돼서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디지털 시민으로 스토리 링크는 여러분들이 기사 분석했죠? 기사 분석한 거 3개,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승전결의 스토리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요즘에 뭐 웹툰이나 뭐 이런 웹소설 이런 거 많이 또 여러분들 접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이제 모둠 활동으로 갈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표가 나와서 뽑아서 우리가 기사를 갈 수 있는데 아까 먼저 이거 신문 기사 했을 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가 나와서 이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모둠별로 활동 또는 개인별로 기사를 분석하고 있을 때 강사님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이버 언어폭력을 한 모둠에서는 이 2개를 이렇게 가져가도록 아까 선생님 언어폭력이셨나요? 명예훼손? 네. 이렇게 해서 갔어요. 전체 6모둠이 이걸 가져갔으면 이거를 이제 설명할게요. 자, 필수 단어가 모두 들어가고 에티켓 단어는 하나만 넣으면 돼요. 자, 그럼 필수 단어가 뭐냐? 자, 요 활동에 친구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건 예시. 이렇게 여러분들도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에티켓 단어예요. 분홍색 카드 들어보세요. 분홍색 카드. 분홍색 카드에는 뭐뭐 있어요? 공감, 존중, 배려, 소통, 분별력. 내가 스토리를 짤 거 중에 5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필수 단어. 지금 아까 기사를 사이버 따돌림을 기사 분석한 친구들은 녹색 필수 단어 받았고요. 명예훼손 기사 분석한 친구는 오렌지색, 주황색, 그리고 사이버 언어폭력을 기사 분석한 친구는 파란색으로 여러분들 그룹에서 지금 받았어요. 모두 받았죠. 이거를 필수 단어에 있는 3개는 모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전 팀장님께 허락 받았던 건데 이후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 검수를 안 받아서. 자, 여기 각각 주황, 연두, 파란색에 있는 3개의 단어는 모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분홍색으로 받은 거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선생님 저 근데 5개 다 넣고 싶어요. 이거 우리 배운 거잖아요. 5개 다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승전결의 한 컷과 내용을 적을 거예요. 그런데 결에 여러분들 넣으면 안 되는 결말. 첫 번째, 이민 갔어요. 두 번째, 죽었어요. 세 번째, 경찰서에 갇혔어요. 이런 거 말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를 여러분들 모둠에서 필수 단어와 에티켓을 넣어서 문제가 사이버 따돌림이 해결되었고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가 발생됐는데 해결되었고 사이버 따돌림이 발생되었는데 해결되었다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적으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이 작업 저는 예시를 미리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이게 학생들이 직접 활동한 건데 오래 보여주진 않아요. 아시죠? 왜 오래 보여주지 않는지.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학급 시계로 10분간 15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만약에 잘 안 되는 모둠이 있으면 직접 먼저 스토리를 짜봐야겠지. 우리 사이버 따돌림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좀 팁 좀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외로워. 안 하시네요. 네. 자, 이게 모둠 활동이에요. 이게 우리 이전에 여섯 모둠의 좌석 배치로 진행되는 모둠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다 하고 나면 게시는 하지 않고요. 앞에 나와서 스토리 또 이걸 연극처럼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야, 네가 이랬잖아. 그래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뭐 네가 먼저 친구한테 욕했잖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뭐 사이좋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고 그 그림 그리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여러분 디지털 시민이 에티켓을 지키는 거 어려웠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해보니까 실제로 생활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 건강하게 해결하고 또 사이버상에 일어난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급에서 또 우리 동네에서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오늘 했더니 사이버 에티켓, 우리 디지털 시민의 디지털 에티켓을 실천하는 멋진 우리 6학년 일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 이것만은 기억해요. 역시 밑줄 친 글씨를 제가 선창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서도 본부에서도 빨간 글씨로 칠한 거는 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활동 가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나인 선생님 혹시 앱에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모둠의 디지털 에티켓을 한 문장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 모둠이 아니라 개별로 가고요. 본부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 고민의 흔적이 지금 이렇게 작품으로 나왔어요. 기존에 학생 혼자서 또 이런 장을 받으면 다 채워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학생 개인 혼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4컷 만화 4컷 만화는 충분히 학생들 5, 6학년 수준에서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서 4컷 만화의 글 내용은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역시 또 이제 말을 하는 건 기승전결 어쨌거나 결에서는 죽었대요. 이사 갔대요. 그리고 슬퍼했대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장씩 활동지 받으면 내가 아까 했던 그러니까 아까 1분단, 2분단은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3분단, 4분단 이게 정해졌으면 계속 그걸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시 또 그림을 그리면 학생은 좌석에 앉아 있고 강사가 거기 앞에서 이렇게 보여줘서 하도록. 그래서 사실 크기만 뭐 줄어들었다 뿐이지, 그리고 단체에서 개인으로만 변경되었다 뿐이지, 활동의 성격과 목표, 효과성은 이제 단체 활동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폰만 다르는데요, 똑같은 게 있어요. 바로 여기 우리 모둠의 디지털 에티켓 수칙. 자, 우리 개인 활동에는 여기 보면 나의 디지털 에티켓 수칙이에요. 자, 여기 디지털 에티켓 수칙에 우리 디지털 에티켓 있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사이버 따돌림의 기사를 했다면, 사이버 따돌림에 내가 방관자적인 입장이 있었다면, 자기 성찰로 나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사이버 따돌림이 발생되면 당하는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여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나는 사이버 따돌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수칙을 적도록. 여기에서는 나중에 발표하잖아요. 나와서 하면 여기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렇다면 우리 모둠의 디지털 에티 수칙은 뭔가요? 라고 해서 한마디로 모두 다 우리 모둠은 친구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또는 사이버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이버 따돌림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수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활동이 어려우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업 전체가 다 학생들과 내가 주거니 받거니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하고, 또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저한테 피드백 해주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림 그리기 어려워요라고 하면 그냥 단어로만이라도 쓰고, 여기에 이거 단체 활동은 아니고요. 개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 혼자 작업이 벅찰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단어, 떠올려지는 단어, 마인드맵처럼 브레인스토밍처럼 단어하고 단어를 연결해서 여기 단어를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도록. 또 사이버 따돌림이니까 어떤 게 제일 생각나? 그러면 뭐 SNS, 뭐 왕따, 또는 교실에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이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1, 2교시를 하면 40분, 40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 하시기에는 충분해요. 네. 이 활동 하시기.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저학년 활동이 한 차시에 지금 꼭 이론과 활동 이렇게 가서 쉼 없이 간다면 5, 6학년은 사실 좀 여유롭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네. 학생들만 진짜 이 수업 재밌다. 처음에 이것만 딱 포문만 잘 열어주시면 학생들이 잘 참여하는 이유는 아마 자신의 경험에서도 이런 게 우러나와서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어요? 아유, 강사님들 지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개별일 때는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장표, 이거를 열어주셔야 돼요. 개별일 때. 혹시 또 나가나요? 그 워크북에? 네. 워크북에 있는 거 보고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 설명만, 이게 사실은 이게 가장 최고봉으로 난제예요. 왜냐면 이걸 가장 질문을 많이 해요. 여기에서 설명이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도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차례 물어봐서, 그래서 저는 이전 팀장님께 나는 이렇게 하겠다. 여기 색깔은 3개가 다 들어가고 에티켓은 하나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시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후에 저는 아직 본부, 오늘 말씀드렸듯이 첫 수업이고 이런 과정이 없어서 그냥 제가 그럼 하는 방식 우선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양해 구하고 하는 거라서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강사님들도 현장에서 진행했는데
좀 명확하게 이거다 싶은 걸로 진행이 되려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변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 제안 드리고 득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다음 이제 수업에는 얘가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는 우선 저는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수업할 때는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활동까지 됐나요? 우리 현장 강사님들도 되셨어요? 네. 그러시면 이제 여기 하고 자, 디지털 시민으로 여러분 에티켓을 지키는 거 어렵지 않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대처도 잘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하고 디지털 시민 인증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가 관심이 있어야 개선점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고요. 혹시 그거 아니고 나는 디지털 시민 인증서를 그냥 다 같이 읽어볼 거야 라고 하시면 네. 읽어보셔도 되죠. 여기는 학년에 맞춰서 이렇게 6개, 그 다음에 똑똑하니 7개인가? 아마 여기가 좀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는 10개예요. 10개. 초기에는 1학년 학생들이라고 이걸 다 했어요. 밑에 또 사인도 받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학년 수준에 맞춰서 장표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그런데 내용이 저는 사실 여기 되게 좋거든요. 네, 사실 내용이 되게 좋아서 이거를 한번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리뷰하시고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신문 기사 그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40분 좀 만약에 블록 타임으로 하면 50분 정도? 네. 그리고 이 만화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마무리하게 되니까요. 시간 안배는 진행하시다 보면 이 장표에서는 어디 시간까지 끝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여러분이 오늘 한 활동 이게 바로 디지털 시민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될 에티켓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말과 행동에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그리고 그러려면 정직하게 상대방을 대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우리 그런 소통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나 혼자만 해서는 이 디지털 세상,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 오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협동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디지털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 인증서를 획득했어요. 아까 저랑 6가지 인증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인증서 요 열쇠로 지금 비밀의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학급에 회장이 있으면 회장이 나와서 열어보도록 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만약에 너무 촉박하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남았다. 역동이 서로 너무 잘 돼서 합이 잘 맞아서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랑 이제 나와서 이제 선물 설명해 주죠. 여러분 오늘 뭐 학습하느라고 당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젤리 준비했는데 젤리 우리 학급에서 어떤 약속이 있을 거예요. 뭐 학급에서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 했으면 젤리 받아서 가방에 넣으시고요. 자, 우리 아까 우리 푸른나무 재단에 여러분을 사이좋게 하려고 헬프랑 홉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죠. 이거 배지 여러분에게 지금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또 다툼 날 수 있잖아요.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양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강아지를 아마 좀 더 선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볼펜 있어요. 저는 이전에는 이 배지가 없어서 볼펜에 캐릭터가 붙어 있잖아요. 이 볼펜을 여러분이 쓰는 동안 그리고 이 볼펜을 받은 순간부터 여러분은 저희 푸른나무 재단에 헬프랑 홉처럼 그 역할을 하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받을 볼펜이 아니다라고 해서 좀 의미를 줘요. 왜냐하면 시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볼펜을. 그래서 조금 이 캐릭터에 좀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하시면 비록 얼마 안 하고 하찮다고 느껴지더라도 아 그래? 그래? 내가 디지털 시민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좀 의미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물은 시간이 많이 남으면 제가 나눠주는 때도 있지만 주로 상자채 교실에 주고 선생님께서 활동 마무리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저희 상자 열고 나면 이 장표에는 그게 없네요. 794이 저희 디지털 794이가 저희 전용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이 끝날 때 거의 마무리쯤에 교사님도 오시거든요. 그때 후속 활동으로 저 갔는데 이제 우리 학급이 4D 교육을 계속 받고 이런 모습이 달라졌어요. 또는 이 활동 저 말고도 또 다른 활동을 연계해서 하신 걸 저희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디지털 친구 사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그러면 학생들이 막 벌써 들썩들썩해요. 자기가 올리려고. 근데 권한이 있으신 분은 선생님이시라는 거. 아시다시피 그 개인정보나 이 초상권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올리시는 거고 잘 협의를 하셔서 올려주시고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저희 어제 장표 잠깐 보셨을 거예요. 거기 네, 저희 카카오 프렌즈 문구 세트, 캐릭터 문구 세트 여기다 강점을 줘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문구 세트를 우리 학급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워크북 뒷페이지에 있고요. 저희 청해단 푸른나무 재단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 QR 코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희 푸른나무 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 있다면 검색창에 푸른나무 재단도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어요. 네, 혹시 추가로 질문사항 있다면 저희 푸른나무 재단 한번 방문해서 거기에 또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세상에 여러분들이 주인 이 디지털 시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저희 푸른나무 재단과 카카오 그리고 저 강사 이명희도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교육이 마치게 됩니다. 혹시 웹상에선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10분 쉴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 강사님들 그리고 원격으로 교육 참여해 주셨던 강사님들 10분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그럼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